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혼돈의 아파트 시장.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유있게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물 경제의 급격한 침체, 자, 그리고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작년 12월인가요? 자, 수용성, 풍선 효과로 수용성이 뜨거울 때 시장과 지금 비교하면 아주 격세지감이 되었죠. 자, 그래서 요즘 강남의 부동산이 급매물이 나온다. 자, 부동산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은 대세 하락이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니까 폭락론자들이라든지 시세 하락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 수사적인 단어들을 이제 신문에 이제 써 내려가는 거죠. 이제 그런 기사들이 또 제작되고, 자,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분위기는 작년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이제 냉각이 된 거죠. 지금 대략 설명을 해보자면 서울시장은 1월에 비해서 2월에 거래량이 늘었던 것은 이제 급매물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1월의 시장 자체는 원래 서울시장이 좀 침체기였고, 1월에는 수도권 시장이 강했죠. 2월에 이제 급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1월에 비해서 2월의 거래량은 많았다. 자, 그런데 이제 3월 통계는 나와야 봐야 알겠지만, 3월 거래량은 분명히 줄어들겠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극성을 부릴 때였으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의 거래량이 다 죽었습니다. 예전에 지방시장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붙고, 재개발의 프리미엄도 붙고, 나름대로 활발하게 돌아갔던 게 그동안의 아파트 시장이었죠. 그런데 그게 다 꺾였다는 거죠. 자, 이제 꺾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대세 하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그 하락으로 그쳤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이 되면서 다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인가. 자, 그런 관점을 두고 한번 시장을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혼돈이라는 거죠. 혼돈. 자, 이 혼돈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꼭 지켜야 될 사항들, 자,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이런 혼돈의 시장에서 꼭 지켜야 될 원칙들, 그를 위험을 제거하는 거고 위험을 회피하는 노력이죠. 자, 그런 그 지뢰밭들을 한번 제거해 보자는 거죠. 시장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자는 거죠.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의 분위기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경제 활동을 중단시킨 거지 않습니까?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급식 하시는 분들도 지금 도산 직전이고, 세계로 가는 비행기는 다 차단되어 있고 모든 게 중단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이 해고되고, 정규직은 무급휴직으로 지금 집에서 쉬고 있고, 공무원들은 채용시험을 뒤로 딜레이했고, 대기업들은 지금 공채를 해야 되는데 스케줄이 안 나오고 있고, 경제의 순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직장이 없는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것으로 인해서 타격을 어떻게든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타격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한 3개월 있다 끝난다. 5월 달이면 이제 10명 이하로 나온다, 하루에. 자, 그러면 또 급격하게 회복은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게 좀 더 오래 간다. 그러면 이제 상처가 골맞아서 굉장히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회복이 돼도 이 상처는 의외로 깊을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데미지가 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혼돈의 상황에서 우리 그 아파트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시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는 것도 안 되고,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가는 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에 또 다른 위기가 유가 하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가 더블 펀치를 맞은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양적 완화로 간 건데, 자, 그 유가 하락이라는 건 결국은 경기가 하강 국면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유가 하락 때문에 우리 경제도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가 하락 때문에 정유산업,
뭐 우리나라 정유산업은 거의 세계 1류급 아닙니까? 자, 그런 사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유가 하락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업 쪽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해양 플랜트도 이제 수주가 안 되는 거고, 그게 유가가 어느 정도 돼야 이제 그 수주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조선업이 있는 지역도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울산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죠.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 수급을 보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 공급량이 모자르다. 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자, 울산도 요즘 뭐 주춤하죠. 거래가 팍 죽었죠. 그리고 이제 지표들도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고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지역들도 이제 블랙스완을 만난 거죠. 자,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다 꼼꼼하게 이제 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12월 이전에는 뜨거운 투자 상품은 부동산밖에 없다. 그 부동산 열기가 광풍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런 트렌드가 조금 바뀔 수 있다.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열기가 뜨거울 때는 그동안 많이 붙었던 프리미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사면 내 것을 또 비싸게 살 사람이 있다면 그게 비싼 게 아니죠. 자,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는 내가 비싸게 사면은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고가의 프리미엄이라든지 분양권의 프리미엄이라든지 내가 사도 또 비싸게 살 사람이 예전엔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그런 수요가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 자, 일단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열기가 꺾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열기 자체는. 그런 시각도 있고 또 다른 시각이 뭐냐면 금리가 양적 완화로 인해서 뭐 거의 제로 금리니까 요즘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억을 맡기면 한 달에 6만 원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자 생활자가 안락사를 당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돈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자, 그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돈들이 증권사로 달려간 겁니다. 그냥 너도 나도 가자 삼성전자가 돼버린 거죠. 최근에 제가 증권사를 한번 가봤는데 그 증권사 직원 얘기가 아주 그냥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계좌를 개설하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복도에 줄이 쫙 섰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돈이 갈 데가 없다. 자, 그래서 가자 삼성전자로 됐는데, 자, 삼성전자가 수익을 못 내주고 있죠. 지금 현재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버렸죠. 자, 그런데 앞으로 그런 돈이 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으로. 자, 그것은 우리 전에 이미 다른 그 선진국, 유럽에서 벌써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유럽은 벌써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이미 갔고,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서 그 부동산에 돈이 몰려가면서 어떤 그 거품을 만들었던 과정이 있었죠. 자, 우리도 그렇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아파트, 최근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방의 분양권 자체도 그냥 지역을 안 가리고 어떤 그 입지를 안 가리고 무조건 3, 4천 붙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시장은 아닐 수 있다. 이제 옥석을 가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자, 이게 포인트죠. 이 저금리로 넘쳐나는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자, 우리는 그것의 포인트를 조금 맞춰야 됩니다. 자, 결국 지금 시장은 빠르게 증권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게 보이죠. 요즘 제가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제작할 프로그램으로 이제 아이템이 뭐냐면 요즘 돈이 어디로 가는가이죠. 자, 제가 보니까 돈이 주식으로 가더라. 주식 중에 초오량주. 자, 삼성전자, 삼성 SDI, LG화학 같은 초오량주로 돈들이 일단 흘러가더라. 가장 접근하기 쉬운 투자 상품이죠. 자, 그 두 번째로는 부동산 리츠 상품으로 가더라는 거죠. 자, 리츠 상품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그런 유통회사가 그 자기의 그 매장을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주식으로 유동화 증권을 만들어가지고 증권에 상장을 하는 거죠. 자, 거기로 또 들어가더라. 왜냐하면 그 상품에는 이제 롯데가 월세를 안 주거나 부도나거나 할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익률이 보장이 됐다는 거죠. 예금 금리는 1%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3%를 보장해 준다더라. 자,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또 요즘 어디로 들어가냐? 석유 파생 상품인가요? 자, 그것으로 또 들어가더라. 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돈들이 저금리에 3, 4%의 안정성만 갖더라도 돈이 이제 마구마구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그 돈들이 많이 풀려졌는데 돈들이 많이 풀리면은 결국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좋은 기업, 나쁜 기업 막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돈이 이제 좋은 기업으로 들어간다. 왜냐면 1등, 2등, 3등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식을 투자해도 1등 주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자,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삼성전자 가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초우량주로 다 몰려 들어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합니다. 이번 시장과 같이 그렇게 편향성을 보여준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아파트도 역시 고급지 아파트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확실한 투자 상품이니까. 자, 왜냐면 아까 바로 직전에 얘기했듯이 그 중산층, 중위층의 그 기반이 많이 무너졌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들 지금 뭐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죠. 뭐 이제 거의 빚더미에 오르신 분들이 많겠죠. 그분들이 또 자본이 많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빚을 내서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아파트 전체 시장이 다 살아나기에는 그 아파트 생태계가 좀 깨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단순한 이벤트로 해서 단기간에 뭐 5월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시점에 확 사라진다. 자, 그러면 또 급격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죠. 언제 그랬냐듯이 자, 양적 완화는 결국은 양극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이다. 자, 그리고 지역별, 입지별 차별화 현상을 분명히 줄 것이다. 이거의 포인트에 맞춰 한번 전략을 세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받은 곳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자, 이제 그런 경우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분위기, 바뀐 분위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분위기냐. 자,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부동산은 급히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은 항상 어떤 그 경제 상황, 어떤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약간의 그 시간 차이를 두고 움직인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매수자의 관점이라고 하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제 급매물들이 많이 나오겠죠. 급매물. 자, 급매물에 대한 접근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가격이 저렴하다 보면 당연히 사야 되겠죠. 자, 실수요자라면 얼마나 이제 급매물이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니까 작년 2020년 1월 이전 그 수용성 풍속 효과가 일어난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와 전과는 부동산 시장을 다르게 봐야 된다. 꼭 다른 프레임으로 보셔야 된다. 자,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기준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린 거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라. 과거 작년에 뜨거웠던 열기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 보는 게 좋다. 자, 그것은 이제 왜 그런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 흑자를 크게 냈었고, 자, 그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거시경제 지표가 중요하다. 자, 거시경제 지표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을 확인하고 그런 지표가 어느 정도 그 평상시의 시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건가. 자, 그것을 확인하고 움직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양적 완화의 부작용으로 부동산으로 분명히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처럼 부동산을 사랑하는 나라가 없다. 그리고 아파트 시장은 그 부동산 시장의 핵심이다. 이러한 현상이 이제 우리가 그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가 가능해지고 확진자가 안 나오는 상황이 되면 저금리에 대한 상황 지속이 된다면 돈도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자, 우린 그것에 대비해서 이 타임에 우리의 자산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 오히려 더 포인트를 맞추셔야죠.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한 리스크 관리를 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부동산을 갭 투자 뭐 지방의 분양권 투자 개수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자, 그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죠, 당연히.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 또 실수요자들, 자, 그런 분들 분명히 이 기회에 저점에 매수를 해서 다음 턴에서 그 유동성 머니가 쏠렸을 때에 대비해서 한번 자산을 어떤 그 해킹 수단으로서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과도한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이번 시장에서 또 뜨거운 상품이 재개발 재건축이었죠. 대전이나 뭐 울산, 부산, 지방도 뭐 쓸만한 재개발 재건축 프리미엄이 뭐 2억, 비싸게는 한 3억까지 갔었죠. 자, 그런 고액의 프리미엄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되었죠. 뭐 심지어는 물량을 사기조차도 힘들었었죠. 자, 그런 상품들 조금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그 시장의 분위기에 의해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2억에 샀는데 3억에 살 사람이 있으면 2억에 팔리는 겁니다. 내가 3억에 살 사람이 4억에 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3억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때는 시장이 그랬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그 잠재적 수요도 없고 분양권을 산 사람들은 투자자가 많겠죠. 투자자가. 자, 그렇다면 그 입주 시기에 맞춰가지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 입장이 됐겠죠. 분양권 사신 분들이. 자, 그러면 그 분양권을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실수요자보다는. 그 실수요자들은 나중에 입주할 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실수요자죠. 투자자들도 많이 빠졌고, 이진 투자자, 삼진 투자자들도 많이 빠졌고, 이제 실수요도 기반이 무너졌다. 자, 그러면 그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이 입주할 때 잔금을 맞춰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실수요자들은 잘 노리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무피까지 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저렴하게 빠지면 그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실수요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뭐 한없이 나는 마피에 사겠다, 무피에 사겠다 그런 관점보다는 고가의 좋은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이전보다도 싸게 나온다. 급격하게 싸게 나온다. 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실수요자들은 접근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으로 혼돈의 아파트 시장을 쳐다보고 물건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그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분명히 여기 잘못 썼네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이제 전환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과도한 물량 확대는 리스크를 증대한다.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지금 가장 그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갭투로 과다하게 물량을 확보한 투자자들이죠. 자, 그분들이 지금은 가장 고위험군에 속한다. 분양권 물량 과다하게 투자한 분들 역시 고위험군이다. 전국에 걸쳐 물량 과다 보유하신 분들 역시 고위험군입니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핫했죠. 핫하면서 어떤 그 유행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부산이 뜬다 하면 부산에 가서 하나 사고, 울산이 뜬다 하면 울산에 하나 사고, 인천이 뜬다 하면 인천에 하나 사고, 수원이 뜬다 하면 수원에 하나 사고, 다 그렇게 하나씩 다 샀습니다. 자,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산 게 아니겠죠. 다 돈이 없습니다. 다 그 법인 계좌 또는 뭐 그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다 그렇게 물건을 확보한 거죠.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가장 고위험군이다. 그런 분들,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질수록 더 큰 위험에 노출할 수 있다. 자, 그런 분들은 지금 물량을 축소를 하셔야 돼요, 지금. 안 그랬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러한 그 유동성 시장, 투기 시장이라고 해야죠. 그건 투기 시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다 단타를 치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도 뭐, 한 순식간에 5,100억이 올라가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단타를 치려다가 물리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2진, 3진 투자자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뭐, 당연히 안 들어가죠. 지금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자, 근데 이 사태가 마무리돼도 그러한 수요는 쉽지 않다. 한마디로 달궈졌던 열기가 다 식어버렸죠. 식어버린 거죠. 그 물량 과다하게 확보하신 분들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제조업 기반의 도시들. 자, 이런 도시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물불을 안 그리고 투자하다 보니까 그냥 소도시도 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광양, 익산, 충주, 그런 조그만 도시들까지 다 해집고 다녔는데, 자, 이제 제조업 기반이 이제 무너진 도시들이 있죠. 대기업도 지금 문제가 많은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금융까지 받아가면서, 자, 그런 도시들 역시 지금 다 구조조정이죠. 핵심이 구조조정이죠. 사람들이 다 잘려나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당연히 집을 살 여유가 없겠죠. 더 좋은 집을 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도시들은 투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보여야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풍선 효과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감소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보유세, 양도세, 양도세 부담도 커졌고, 이제 양도세도 2년을 가지고 있어야 일반 과세가 되니까 이제 그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2년을 가지고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이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10채, 15채 막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천만 원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집값은 안 오르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수천만 원을 내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도 물량을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제 그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물량을 반대로 많이 확보해서 가겠다. 자,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무분별한 그 분양권 주축. 자, 이것도 자제하셔야죠. 뭐 무조건 신축이 대세다라고 해가지고 뭐 지방의 신축들 가서 막 그냥 주워 오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살 사람이. 그런 점들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의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혼란기에 어떤 상품이 가장 위험할 것인가? 제가 보니까 가장 위험한 상품은 상가죠. 자, 왜 상가가 제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금리가 1%니까 금리가 1%도 안 되죠. 1%도 안 되니까 아마도 상가에 대한 마케팅, 극성을 부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십시오.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뭐, 위례, 세종, 신도시들 상가 사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공실로 지금 3년, 5년째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3년, 5년.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상가를 샀는데, 3억을 융자 받았습니다. 3억을 융자 받고 관리비까지 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을 본인이 내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800만 원 내고 한 4년, 5년 가지고 있으면 한 7, 8천 내야 된다는 거죠. 4년, 5년 동안 내가 7, 8천을 꼬라박고 있는 겁니다. 상가를 받으려다가 내가 월세를 내고 살게 된다는 거죠. 아무 벌이도 없는 노인분이 그걸 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인분이 아무 수입도 없는데 오히려 150을 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칫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디 가서 다른 허드렛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저금리를 이용해서 상가를 사라는 유혹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런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자마자 공실이다 이거죠. 공실. 자, 공실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비접촉 어떤 그 경제적 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상가도 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상권도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자는 당연히 감소 추세일 것이고 상가는 공급 과잉이 될 것이고 자, 상가는 접근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저금리 시대가 와도 절대로 접근하지 말아라. 이거 사는 순간 나는 지옥으로 빠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위험 상품이 또 나올 것입니다. 고위험 상품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자, 이 초저금리 시대에 이런 고위험 상품 마케팅이 극성을 부릴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분양형 호텔이죠. 분양형 호텔. 이런 과장 광고에 조심하셔라. 또 금융 쪽에서는 또 파생 상품이 또 나오겠죠. 분명히 또 나오겠죠. 이상한 DLS 뭐 그런 금리 4%짜리 뭐 위험한 상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히 알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상품도 조심을 하셔라. 자, 그리고 또 이제 기획부동산, 땅 쪼개기 물건들 가지고 또 전환 마케팅이 오겠죠. 자, 그런 상품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러한 고위험 상품들이 또 마케팅의 극성을 부릴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상품에 절대로 조심하셔라. 이런 상품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얘기인데 부동산 그 전문가 집단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저도 역시 부동산 전문가지만 제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본인이 소화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하면 주관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니까 자, 본인이 그것을 객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혼란한 시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부동산 전문가보다는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라. 통계, 정확한 통계, 수치에 의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 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거시경제에 관해서 조금 더 기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다. 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앞으로 부동산도 안 좋다. 그런 이야기는 그냥 패스하시면 되는 거죠. 패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제 뭐 지금 뭐 부동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 지역이 좋대더라, 어디에 매물이 소화가 되더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방시장은 지방이든 서울이든 지금 뭐 대부분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으니까 부동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어디 지역이 뭐 어땠다 저땠다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강사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수강생 뭐 일반 사람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선수들입니다. 선수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뭐 강의장 가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국에다 다 씨앗 뿌려놓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지금
부동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면 이제 분위기를 이제 업 시키겠죠. 시황이 좋아진다. 여기 한번 가봐라. 저기 한번 가봐라. 또 활발하게 이제 이게 분위기를 업 시키는 글들, 뭐 그런 글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도 걸러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내용 팩트도 있겠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것도 없고 너무 낙관적으로도 볼 거 없고 본인이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만 믿지 말고. 이제 그런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됐다. 뭐 어떤 지역에서는 강남의 어느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고 강남의 어느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나오고 뭐 그런 게 이제 변동성이죠.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됐죠. 그런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뭐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물량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갭 투자로 너무 많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 빨리 물량을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맞게, 그리고 내가 실수요자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지역에 급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또 과감히 또 사셔야 되고,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라. 그리고 시장에 나타나는 그 어떤 변동성, 그것을 가지고 신문에서 그 수사적인 언어로, 나오는 워드링이라고 그러죠. 워드링. 자, 그런 것에 이제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폭락론자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그러한 글이나 영상, 유튜브 영상에 이제 보시고 뭐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조회수도 어마어마해요. 자, 그런 것을 읽고 힐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힐링. 자, 그런 것에 힐링하면 평생 가난하게 사셔야 돼요. 평생 가난하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은 항상 비관적입니다. 항상 비관적. 아무리 낮은 가격을 줘도 사지를 못합니다. 절대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수준에 맞게 떨어지길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이 나오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셔가지고 기다리는 가격대를 정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집을 마련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돈 벌어주게 하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혼란기에 실거주 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실거주자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제로금리 시대, 화폐 가치가 하락된 겁니다.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으면 금리가 3%일 때 지금 1.5%만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 돈의 가치는 그거인데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는 한정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됐구나. 자, 그걸 깨닫는 사람이 먼저 가서 사는 겁니다. 자, 먼저 가서 사고 물량이 없어지면 나는 더 비싸게 사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은 매수 기회라 보시고 이런 시장이 매수 기회라 보시고 가격이 저렴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라. 우리가 최고 저점에 살려고 하는데 저점은 고수도 어렵습니다. 저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청약시장은 여전히 뜨거울 것이다. 여전히 뜨거울 것이고 그러니까 청약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기회가 되면 청약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아마도 공급량이 부족한 지역, 서울 수도권 시장 아닙니까? 자, 서울 수도권 시장은 공급량이 지금 모자랍니다. 올해 말부터.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벌써 지금 강남은 전세가 헬리오시티가 입주할 때 5억이었는데 10억인가요? 11억인가요? 그렇게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전세가가 상승하면 분위기가 반전되면 매매가 상승하는 것은 금방이다. 자,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 상승의 사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시장, 이러한 가격이 흔들릴 때 이러한 시장에 실수요자들은 특히 서울 수도권 그리고 기타 지방 그런 좋은 아파트들, 공급량이 모자라는 지역들, 그런 지역에 좋은 아파트들, 자, 그런 거 싼 게 있으면 바로바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물량을 너무 많이 확보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투자로. 자, 그런 분들은 물량을 줄여나가셔야 돼요. 빨리빨리 줄여나가시는 게 좋다. 자, 그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잘한다. 부동산의 고수다. 자, 그게 뭡니까? 결국은 위험을 회피하고 다음 사이클에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죠. 계속 생존해 나가면서 자기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사람이 최후의 원어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후의 원어비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혼란한 부동산 시장 대비를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